시작해 볼까요? 질문. 너무 빨라요. 질문하시오. 잠시만요. 14번이요. 몇 쪽이야? 180분 같이 좀 봐. 182쪽에 14번.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에서 A1하고 A2를 더하면 130입니다. 그리고 A5, 6, 7을 더했더니 A5, A6, A7을 더했더니 63이래. 등차 중앙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A6이랑 똑같이 두 배요? 두 배우 A6이지? 그럼 이거는 세 배우 A6이구만. 그러면 A6은 21이네. 요게 A1 더하기 D일 거 아니야? 그러면 2A1 더하기 D는 132고 얘는 A1 더하기 5D잖아. 그게 21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래 거 두 배 할게. 2A1 더하기 10D 이게 42여가지고 빼주면 9D 마이너스 9D가 90 D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A1은 얼마냐? 마이너스 71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0N 더하기 81인 거 아니야? N이 K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양수인 것들만 싹 더했을 때겠지. 그지? 양수인 것들만. A7이 아니 A8이겠지. A8이 1이잖아. A9는 음수가 되잖아. 그럼 8항까지 합인 거 아니야? 8항까지가 양수들이니까 결국에 SN의 최대값은 S8이겠지. 그래갖고 이거를 구하라는 거니까 S8은 1분의 항의 개수가 8개. 첫 항은 아까 1 집어넣으면 71, 끝항은 1, 2가 되고만 4 곱하기 82, 328 없습니다. 왜 없어? 안 돼. 1항이 71이 아니야? 맞는데? 8항. 8항이 72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70. 71을 곱해야 되는구나. 82가 아니고 72. 그러면 288인데? 없는데. 그래도 없다고? 없네. 아니 더해야 될 거 아니야. 8하고 288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296. 아니 이거 또 질문. 너가 잘 봤어야지. 20번. 여기 아니 봤어. 20번. 5와 20 사이에다가 숫자를 넣었는데 5하고 x1, x2 해갖고 xm까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이 됐고 이 사이에는 y1, y2 해가지고 ym까지를 집어넣고 50까지 온 거야. 같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니까 일단은 요놈부터 생각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m 더하기 2번째지. 그치? 그러니까 요 20이라는 애는 5한테 m 더하기 1개의 d를 더한 거지? 맞죠? 그러니까 m 더하기 1d는 15야. m 더하기 1도 그렇고 d도 그렇고 15의 약수란 소리지? d가 m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이거를 뭐 첫 번째 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n 더하기 두 번째 수잖아. 마찬가지 요 50이라는 애는 20한테 n 더하기 1개의 d를 더한 거니까 결국에 n 더하기 1d는 30이네. 맞죠? 요게 1은 아닐 거 아니야. 1은 안 되잖아. m이 0 돼버리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3, 1대 5, 그 다음에 5일 때 3, 그리고 15일 때 1인 거지. 마찬가지 이놈 1은 안 될 거니까 2일 때 15, 그 다음에 5, 3일만 보면 되겠구만.
똑같은 공차니까. 얘가 5면 얘가 6, 얘가 3이면 얘가 10, 얘가 1이면 얘는 30인 거지. 그랬을 때 n분의 n 빼기 1, n분의 n 빼기 1이면 요거는 요 경우라면 2하고 5잖아요. 2하고 5야. 2 나오지? 요 경우라면 4하고 9잖아. 4하고 9라고 마찬가지 2 나오고 마지막도 14하고 29잖아. 14하고 29라고. 그래도 2 나오지. 항상 2 나온다는 거지. 마이콜도 놓고 갔다는 거. 세션들을 영화 아니 봤죠? 그 패스 오면서 깨달았어. 먹고 왔어. 또 질문. 22번이요. 공차가 2인 등차비가 그러니까 AN이라는 놈은 A1 더하기 N-1에다가 곱하기 2인 공차가 2인 등차수여야 되는데 K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16이고 K 더하기 2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12였대. 그럴 때 K 값하고 2K를 구하라는 거지. A, K. 그러면 그냥 빼면 이렇게 빼보면 얘는 K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K 더하기 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빼보면은 K 더하기 1번째하고 K 더하기 2번째만 남는 거 아니야? 그게 4인 거지. 맞죠? 맞잖아. 맞잖아. 모른다고? 아니 K 더하기 2번째 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아, 얘는 K번째 항까지 합이야. 빼주면 당연히 끝에 그게 K 더하기 1번째하고 K 더하기 2번째가 남는 거 아니야? 응? 씨발 연병하네. 10번째 항까지 합. 네. 빼기 8번째 항까지 합. 네. 9번째 10번째 남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요. 씨발 이런 몰상식한 놈들. 한재영 씨 알아들었어?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요놈은 뭐 AK 더하기 D일 거고 얘는 AK 더하기 2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2배의 AK 더하기 3D 아니야? 근데 D가 2였어. 그럼 이게 6일 거 아니야. 6. 그러면 2배의 AK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구만. AK는 마이너스 1이야. K번째 항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2K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은 찾아야 돼. 그냥 괜히 이렇게 했나? 찾아야 되나? 뭐. 이게 지금 A1 더하기 N 마이너스 아니 K 빼기 1 K 빼기 1 곱하기 2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A1은 이게 지금 넘어가면 1 빼기 2K 아니야? 첫 항이. 그치? 첫 항이 1 빼기 2K야. 그래갖고 지금 뭐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냥 집어넣자 했다가 요걸로 구할게. 요걸로. 그러면 SK라는 놈은 얘는 2분의 항의 개수가 K개. 첫 항은 1 빼기 2K. 끝 항은 K번째 항 마이너스 1이었잖아. 이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이게 마이너스 16. K가 4.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7. AN은 공차가 2였으니까 2N 빼기 9. A의 2K는 K가 4였으니까 8항 구하라는 거 아니야? 16 빼기 9. 7. 이쪽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유가 뭐야? 또 입니다. 책이 없다고. 이런 씨발 숙제도 안 해보면서 책도 없어. 진짜 나쁜 놈들. 아니 늦게 왔어. 책도 없어. 숙제도 당연히 안 해. 이런 씨발 진짜 막 그냥 진짜 그냥 아유. 책은 있어요. 다이스토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또 와야 돼. 형님,
공부 오시는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안 돼. 나한테 안 들키고 몰래 갔다. 네. 아유 진짜. 아이고. 됐나? 이런 거 알겠어. 그래. 그 잠깐 틈을 이용해서 핸드폰 안 잡고 놀고 있는 머리는 왜 그러는데? 아이고 야 진짜.
190조까지 한 거냐? 196조. 191까지 했어? 191을 했다고? 네, 190까지 했습니다. 191을 할 차례잖아. 네. 그냥 활용이에요, 활용. 등비수열을 이용한 활용인데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야 돼. 이놈을 이제 뭐 이렇게 9등분을 낸 거지. 9등분을 내가지고 여기를 없애버렸어. 여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25였는데 한 번 시행을 했더니 9분의 8 된 거지. 9개 중에 한 개 없애버렸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는 또 이걸 9등분 해가지고 9등분을 해가지고 그림을 꼭 이렇게 그려. 9등분을 해. 9등분. 그러니까는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이거를 또 9등분을 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귀찮아서 괜히 그랬어. 요 가운데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요 가운데를 그러니까 또 9분의 8 되는 거 아니야? 9분의 1만큼을 지우잖아. 그럼 여기는 25 곱하기 원래 여기는 없었고 25 곱하기 9분의 8이었는데 또 9분의 8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한다면 25 곱하기 9분의 8에 첫 시행에 한 번 9분의 8이 등장하고 두 번째 시행에 두 번 등장을 하니까 n번 하면 n번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갖고 10번 했을 때 A19하라는 거니까 그냥 뭐 당연히 이 모양이 된다 소리. 끝이에요? 계산은요? 계산을 할 필요 없지. 아, 그래요? 밑에 거 해보세요. 밑에 거 아파요. 둘 다. 그 전년도 금액에 비해 매년 14%씩 감소하는 거면 86%가 남겠지. 근데 10년 전인데 86%. 그 전이니까 14% 그게 했던 게 다시 반대로 역산하면 되잖아. 원래는 A였는데 86%만큼 10번 했더니 얼마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센스도 없단 말이야. 손효준. 그 내가 좀 보통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효준이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효준이가 행실로 다 말아먹고 있어. 첫인상을. 근데 이게 존나 똑똑한 놈인 줄 알았거든. 6-1이 등비수열이에요. 다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오면 등비수열이야. 계산을 못하겠어. 뭘 계산이야? 옥상에서 그게 그래, 좀 그거는. 틀렸는데. 아니 계산이 이게 무슨 개 곱하기 아니야. 곱하기 아니라고? 진짜. 왜 역산하라고 역산. 역산. 거꾸로 10년 전에. 나누기를 해야 돼. 앞에 0.2에 알아. 어떤 수가 곱해져서 66이 된다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토요일은 정상 수업이야. 원래요? 정상 수업이야. 정상수? 이번 주 토요일은 정상수? 대신에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이야. 정상수 300만 왜 정상수.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은 왜 휴강이에요? 설이니까. 네, 미적분은요? 아 설이니까. 유적분? 그냥 목요일에 나온다 했나요? 와 애가 꽁치. 대박 펑치는 뭐야? 월요일 안 해요. 월요일은 설이라고. 번수업도 빼는데 하고 싶어? 네, 물리는요? 물리는 몰라 너. 나한테 물리 묻지 마. 나도 몰라. 자, 6-1번 전년도 14%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뭐 86%가 된다는 거지. 처음에 A였는데 요게 이제 그 뭐시여 그 시기 그 10년이 흘렀으면 0.86의 10제곱 된다는 소리겠지? 그게 66만 원이래. 그러면 이거 나와 있으니까 0.22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0.22. 그러면 A는 0.22분의 66. 이거 계산을 못 한다는 게 참 슬프다. 0.01분의 3 아니야? 분모 분자 22로 나누면? 그럼 분모 분자 이거 계산 못 하지 너. 그냥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게 300만 원이었구만. 이거 틀렸다. 그 그래, 300원이 일단 300원인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놈에 또 마찬가지로 중점끼리 연결해가지고 4분의 1씩 사라진다는 거지. 4분의 1씩 사라져.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한 변이 1이었으니까 원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거 감정중학교 안 알려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거 뭔데요? 정삼각형의 넓이. 본거 같은데 학원에 그러니까 감정중학교에서는 안 알려준다는데. 모르죠. 저 감정이잖아. 어? 작도를 루트 3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4분의 1씩 사라져가지고 4분의 3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놈을 AN이라고 한다면 몇 번 시행했냐에 따라서 4분의 3의 n제곱이 붙는다. 근데 10번 한다고 했으니까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 뭐 문제는 안 풀었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얘기했지? 그랬나요? 사수열. 분기수열이가 괜찮은데 등비수열 합을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이 상상이 봐라. 중항? 진짜 이거 안 들었죠? 기말고사 내용이라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기도 하고 이거 안 들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쉬는 시간이다. 자, 등비수열의 합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치는 나쁜 놈들. 합 마찬가지 일반 합부하라는 거야. A1부터 쫘라락 AN까지를 더하라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이니까 보이게끔 써보면 A1, A1R, A1R 제곱 이렇게 쭉 가가지고 A1R에 N 빼기 1제곱까지 더하라는 거지. R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못 더한다고 생각을 해서 똑똑한 어떤 사람이 R을 한번 곱해봤어. 이따가 또 R을 곱하면 이렇게 돼갖고 한 칸 옆으로 썼어. 여기다 R 곱했어. A1R 여기다 R 곱했더니 A1R 제곱 이렇게 쭉 가가지고 A1R의 N-1제곱과 여기다가 R 곱한 A1R의 N제곱까지 나온다는 거지. 한 칸 옆으로 썼으니까 쭉 와가지고 여기서 A1R의 N-1제곱과 여기다가 R을 곱한 A1R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제는 가운데가 똑같잖아. 빼버리면 가운데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뺐어. 뺐더니 이렇게 뺐더니 왼쪽은 1 빼기 R의 SN이 되고 오른쪽은 A1하고 A1R의 N제곱만 남은 거지. 그리고는 생각을 해본 거지. R 값이 1일 수도 있거든. R 값이 1이면 이걸로는 못 풀잖아. 그래서 첫 번째 생각으로 R 값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 이걸로. 모든 항이 A1이잖아. 참 그렇지? 모든 항이 A1이지? 그러면 SN은 A1이 N개겠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R 값이 1이 아니면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0이 아니니까 나눠가지고 SN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 된다고. 맞죠? 요거 중요하다고. 이것도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항의 개수.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의 합에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 항 했잖아. 요 놈이 추금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인 요 n값이 항의 개수라고. 몇 개를 더했냐야. 항 몇 개를 더했냐. 알았지? 네. 알았냐고? 네. 항 몇 개를 더했냐를 얘기한다고.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한 건데 뭐 r값이 1보다 크면, 만약에 r값이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 모양 나오잖아. r이 1보다 크면. 안 그래? 아니 1보다 크면 음수 나오잖아. 음수 나오면 괜히 좀 짜증난다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얘를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도 계산한다고. 상관없으니까. 에이? 그런데 분명히 n 빼고 전부 다 숫자를 줄 거라며. 친구야. n 빼고 다 숫자를 준다고. 찬찬찬. 네. n 빼고 다 숫자를 줄 거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요거 분배를 해줘 봤어. 분배를 해줘 봤더니 a, r의 n제곱 더하기 b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b가 마이너스 a지. 그지? 지금은 b가 마이너스 a지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 않냐고.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SN을 구해보면 n에 대한 2차식 나온다고 했잖아. AN 제곱 BN 더하기 C로 나와가지고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거든. 첫 번째로 상수항이 없다면, 두 번째로 상수항이 있다면.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적인 등차수열. 1항부터 규칙을 쫙 갖는.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며. 그래서 요놈은 1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수열. 얘는 2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수열.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건 공차였으니까 공차가 뭐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 참 기억나지? 네. 기억이 나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숙제를 안 하니까. 2분의 D는 A 해가지고. 그렇지. 기억나지? 그래갖고 나 진짜 그래갖고 만약에 SN이 4n 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있었으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1항부터 규칙을 갖겠네. 첫 항은 1 넣었을 때인 9겠네. 공차가 8이네. 그래서 AN을 바로 썼다고 이렇게. 그지? 기억이 안 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경하고는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기억날 리가 없지. 기억은 나. 머리가 겁나 좋아갖고 한 번 들었던 걸 다 기억하는 뭐 무협지 속에 나와 있는 무슨 주인공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이면 집에 가서 한번 봐야 이걸 기억할 거 아니야. 쌍세야. 비슷하게 등비수열도 요 모양으로 나오면 어떤 합을 봤더니 어떤 놈의 n제곱 더하기 숫자 형태가 나와 있으면 요것도 원래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첫 번째는 얘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b였다며. a하고 b를 더해봤더니 0인지 아니면 a하고 b를 더했더니 0이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0이면 정식으로 우리가 보여왔던 거랑 똑같은 거야. 1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0이 안 된다는 건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이때는 2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 된다. 공비는요,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공비가. 안 그래? 눈이 있지? 이찬! 눈이 있잖아! 공비 보이지? 네. 공비가 뭔지를 몰라? 알죠. 공비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따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요거는. 등차수열은 공차가 바로 딱 안 보였으니까 찾아봤어야 되지만 등비수열은 공비가 그냥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3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하고 B를 더해봤더니 0이네. 그러면 1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 수열일 거고 공비는 4요. 예? 첫 항은 1 넣어봐. 9잖아. 그러면 A에는 9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응? 만약에 SN을 봤더니 4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로 돼 있어. 이거 A랑 B를 더하면 0인가? 찬찬찬. A랑 B 더하면 0이 아니야. 맞아요. 맞다고? 정말 맞아? 맞지 않아요? 뭐가 맞아? n 더하기 1제곱인데 n제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요거는 사실은 4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0이 아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규칙이거든, 규칙. 그러니까 만족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라고. 마찬가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요것만 가지고 만들면 첫 항은 12지. 공비는 4고. 그래서 A에는 12 곱하기 4의 n-1제곱인데 요거 분명히 2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거고 첫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15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등차랑 등비만 빠른 방법이 있다고. 등차랑 등비만. 다른 수열들은 무조건 AN 구하려면 SN에서 SN-를 빼야 돼. 그리고는 A1과 S1을 비교해가지고 첫 항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 등차와 등비만 빠른 길이 있는 거야. 네? 쌤, 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쌤, 그걸 왜 그렇게 나눈 아니 규칙을 만족하게끔 만들라고. 더했을 때 0 될 때가 규칙을 만족하는 거라며. 더했을 때 0 될 때.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찾으려는 건 규칙이니까. 그러면 그냥 해. 그냥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N이 SN 빼기 SN-1이니까 이거 그냥 4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에서 4의 n제곱 빼기 1을 빼는 거야. 그럼 이거 둘이 사라지잖아. 그지? 요거 근데 계산을 못해요. 이거 앞으로 끄집어 내려야지 4의 n제곱이 4개 있는 거지. 그지? 4 곱하기 4의 n제곱에서 4의 n제곱 한 개를 빼라는 거니까 3 곱하기 4의 n제곱 만들어지잖아. 요거는 2부터지. 여기서 만든 첫 항은 12고 여기에 있는 S1은 15잖아. 같지가 않잖아. 첫 항은 이걸로 잡아야지. 기억을 못하면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돼. 모든 수열들 다. 기억을 한다면 등차랑 등비는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수열은 안 돼. 등차랑 등비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리고 이제 원리합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유형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 거거든.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뭐 가장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리합계여가지고 이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원리합계. 그 혹시 우리 중에 뭐 가족 형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본 사람 없잖아. 참 대출 받아서 머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다는 거야. 현실감이.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간 일도 없고 솔직히 은행에다가 뭐 적금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얼마나 모였을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모였을지 관심 갖지 않잖아. 그냥 통장 한번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효준이가 찬이한테 10,000원을 빌렸어.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그럼 한 달 뒤에 그냥 10,000원 주지 않냐? 이자를 다 계산해갖고 너 이자가 10%니까 11,000원 내놔. 이러지 않잖아 솔직히. 적어도 고등학생들끼리는. 안 그래? 찬이는 좀 악랄해갖고 이자를 받나? 그렇잖아. 이자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근데 얘는 저 원리합계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빌렸거나 했을 때 그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야. 원리 합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를 그냥 적절한 예시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주는 거고 옛날처럼 아날로그식 계산을 할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웬만큼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면 은행원들도 모를 거야. 저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냥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것 뿐이야. 모를 거라 원리를.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수학적인 지식이 좀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 은행 창구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 뽑았을까? 그냥 영어 잘하면 뽑는다고. 솔직히. 대학 때 성적하고 수학하고는 별개야 솔직히.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거지.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공식에다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요. 근데 이제 일부 멀지각한 사이코 같은 선생들이 이걸로 죽일 듯이 낼 수도 있겠지. 10년, 20년 전 문제 끄집어 와갖고.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설명은 하겠지만 문제를 풀거나 하는 건 그냥 구경하는 걸로 끝내자는 거야. 구경하는 걸로. 자, 일단은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데 이자가 책정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복리법이라는 게 있거든. 단리법은 말 그대로 단순한 이자계산법. 복리법은 복잡한 이자계산법이야. 그래서 단리법이라고 하면 이자율 10%라고 할게. 매달 10%. 고대리지 고대리. 고리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더니 그때그때 붙는 돈을 생각을 해본다면 건우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넣어놨어. 그러면 단리법이라는 건 10%를 이자로 준다고 했으니까 첫 달에 1,000원이 붙어. 그러니까 첫 달에 1,000원이 붙어가지고 11,000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달에 또 1,000원이 붙어. 12,000원 되는 거야. 그 다음 달에 또 1,000원이 붙어. 13,000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달달이 1,000원씩 붙는 거. 그 1,000원이 이자라는 거지. 그게 단순한 이자 계산법. 뭐 그냥 뭐 당연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가 저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복리법이라는 건 복잡한 이자 계산이어가지고 얘는 일정한 이자가 붙는 걸 단리법이라고 한다면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라는 복리법은 원금에 비례해서 돈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10,000원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거의 10%인 1,000원이 붙어 11,000원이 된 거야.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요놈의 10%가 붙는다고. 요놈의 10%면 1,100원 붙는 거지. 1,100원. 12,100원이 된 거야. 그 다음 달에는 요놈의 10%인 1,210원? 1,210원이 붙어가지고 13,310원? 이런 식으로 원금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이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지. 이게 복리법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같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복리법이 좋은 거 아니야? 이자가 더 붙으니까. 그렇지 않냐? 이자가 더 붙잖아. 복리법이 더 좋잖아. 그래서 은행에 이런 뭐 대출 상품 같은 게 100개 있다면 그 중에 99개는 복리야. 그냥 사람들한테 대충만 말해도 당연히 복리를 더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늘어난다. 달달이 이자가 늘어나. 복리법이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리는 안 팔린다고. 복리만 팔린다. 복리만.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것들만. 그래서 은행에 상품이 100개 있다면 그 중에 99개 정도는 복리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단리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단리가 그러니까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 불리하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단리법은 일단 정해진 이자를 무조건 주는 거지. 복리법은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거고. 뭐 찬이가 처음에는 돈을 여기 넣어놨다가 중간에 갑자기 머리 자를 돈이 필요해가지고 5,000원을 뺀 거야. 이 시점에서 5,000원을 뺐어.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여기는 8,000원이지. 여기는 8,310원인 거지. 그러면 얘는 원금이 8,000원으로 줄었지만 이자는 똑같이 1,000원이 나오는 거야. 계속. 하지만 얘는 원금이 줄었으니까 이자가 줄겠지. 요거에 대한 10%가 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슈?
이해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단리법이라는 건 원금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쩐 거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가 계속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복리법은 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면 붙는 이자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빼버리면 복리법은 이자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계산이라고. 이게 단순한 이자 계산법인 단리법하고 복잡한 이자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리법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대부분은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왜냐하면 단리는 너무 쉬워서, 복리가 좀 복잡하니까 복리로 이자가 나올 거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단리라는 거하고 복리라는 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원금에 대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거든. 또 첫 번째로 기수불에 대한 원리학계가 있고, 두 번째로 기말불이라는 거에 대한 원리학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학교에서도 설명 안 할지도 몰라. 학교에서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나오겠다는 거지. 모의고사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뭐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웠으니까 하나쯤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뭐 실생활하면 그런 거에 들지 않으니까. 계산할 일이 없는 거니까 전혀. 어쨌든 요놈은 이제 수학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분명히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 수학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기수불과 기말불에서 기자는 이자가 붙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붙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붙는다, 뭐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가 붙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기수불 할 때 숫자는 머리 숫자를 말해가지고 대가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면 뭐 매달 첫날 은행문이 열리려고 할 때 그때 돈을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수불은 그 매달의 첫날 은행문 열릴 때 돈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게 기수불이야. 반대로 기말불은 그 한 달의 마지막 날 은행문 닫히려고 하는데 그때 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자는 언제 붙냐면 무조건 은행문 닫히려고 할 때,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은행문 닫히려고 할 때 이자가 딱 붙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요즘에는 월 이자, 막 일 이자, 뭐 시간당으로 이자가 막 붙고 한다고, 요즘에는. 왜냐면 디지털 시대니까. 그 계산이 다 가능하니까. 뭐 어디 무슨 옛날도 70년대나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었지. 지금은 전혀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근데 수학적인 한계인 거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그냥 해버린 거지. 그런 식이 일단은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을 건데, 어느 달 이자가 붙는 시점에 얼마나 모였는지 관찰한다는 게 원리학계야. 얼마가 모였는지 관찰하는 거야. 찾는 게 아니고. 관찰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의 유형 따라 다르겠지. 어쨌든 기수불이라고 하면 이제 기수불로 계산을 해보면 R%의 이자가 붙는다고 칠게. R%의 이자가 첫 번째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야. 두 번째 초에도 돈을 집어넣을 거고, 세 번째 초에도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n번째 초까지 돈을 집어넣고, 이게 이자가 붙을 n번째 말에 얼마가 모였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처음에 A1을 넣었다고 쳐. 그 다음에도 A1을 넣고, 그 다음에도 A1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n번째 초에도 A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게 은행에 있으면서 처음에 A1을 집어넣으면 한 달이 지나면 이거에 R%가 붙겠지. 이자로 붙는다고. 그러면 요거를 A로 묶어보면 1 더하기 100분의 R이 돼. 그치? 요게 또 한 달이 흐른다고 치면 이게 원금이잖아. 이게 원금이야. 그러니까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에다가 요놈의 R%가 붙은 거야. 그래서 이걸로 묶어보면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에다가 또 1 더하기 100분의 R의 모습이 붙은 거지. 그래서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제곱처럼 보인 거지. 이자가 두 번 붙었다니. 그렇다면 얘도 이제 얘가 한 달이 지나면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이 돼 있을 것이고, 한 달이 또 지나면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제곱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n번째 말 되면
n번 붙었겠지? a의 1 더하기 100분의 r 요거에 n제곱 돼 있을 거야. 얘보다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넣은 돈이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었겠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r에 n-1제곱 돼 있을 것이고 얘는 마찬가지 얘보다 한 번 더 덜 붙어야 되니까 n 빼기 2제곱이 돼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번 붙었겠지 이자가? 한 달밖에 안 흘렀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요 놈들이 내가 은행에 집어넣은 n개월 동안 은행에 집어넣은 원금과 이자들이 되는 거야. 그놈들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기수분의 원리합계가 되면 이게 기수분의 원리합계인데 이게 차탕이겠지. 이게 공비겠지. 이것만 지수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놈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공비 1 더하기 100분의 r 빼기 1분의 차탕이 요거야. a의 1 더하기 100분의 r 그리고 공비의 n제곱 빼기 1 요 모양이 된다고 말하는 게 기수분의 원리합계야. 그냥 요거 공식만 외워가지고 a 자리와 r 자리에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게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에 기말 부리면 말의 돈을 넣는다고 한 거지. 기말 부리면 말의 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초가 아니고 요 놈한테서는 두 번째 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의 돈을 넣지. 첫 번째 말의 돈을 넣고 두 번째 말의 돈을 집어넣고 그러다가 n번째 말에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a를 집어넣고 여기다 a를 집어넣고 뭐 n번째 초에 돈을 집어넣은 a가 있었다면 요 놈이 여기까지 오면 n개월이 흐른 게 아니잖아. n번째 돈을 넣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놈은 전혀 관심이 없네. n 빼기 1제곱 된다고. 요 놈도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에 n 빼기 2제곱이 돼. 마지막 n번째 말이지. n초가 아니고. n번째 말에 a1을 딱 집어넣으면 요거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 돈을 넣자마자 확인하는 거니까. 얘는 이자가 안 붙었겠지. 그러면 요거의 합이라고. 항액에서 똑같아. 첫 항만 달라. 첫 항만. 그래서 요놈의 합이라고 말한다면 1 더하기 100분의 r 빼기 1분의 a만 붙어있고 1 더하기 100분의 r 요놈의 n제곱 빼기 1의 형태고 첫 항만 달라. 첫 항만. 아이씨 막 자고 있어. 너무 더 상점입니다. 포근하잖아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어제 오늘 포근하구만. 별로 안 추워. 환기 좀 하고 환기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리 합계라는 거야. 현실감도 없고 복잡하게만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로 의미가 없는 놈이니까.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할 때 가장 뭐 보편적인 모양새가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보는 건데 현실감이 없다고. 얘는. 그래서 아예 안 나오거나 진짜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 안 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의무감에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수능에 나오면 수능에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원래는 뭐 이거 갖고 뭐 무이자 할부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해야지 좀 약간 와닿고 하는데 다들 좋으니까 안 하려고. 해주세요. 시끄러. 장사꾼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말이지. 해주세요. 안 할 거야. 어쨌든 원리 합계라는 거였고 나중에 이제 공식만 외워갖고 그냥 쓰면 돼. 큰 의미 없는 놈이야. 이제 7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두 번째 항이 2분의 1 그리고 6항이 8이네.
그러면 A6이라는 놈은 A2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 아니야. 8이라는 애가 2분의 1 곱하기 R의 4제곱이래. 그러면 R의 4제곱이 16이니까 R 값은 2인 거지? 그래서 A에는 2분의 1, 아니 A1을 구해야지. 그러면 요 A2라는 놈은 A1 곱하기 R일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었고 얘가 2니까 A1은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4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이에요. 이쁘게 안 만들어도 돼. 이게 2의 n 빼기 3제곱인데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보통 여학생들이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쓰면 돼. 알아보게끔. 그래갖고 8항까지 합을 구하래. S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2였거든.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4분의 1이었고 공비 2 항은 8개 빼기 1. 그래서 결국에는 4분의 2의 8제곱 256 255 됐죠? 밑에 거 해봐. 밑에 거 2번 3번만 해볼게. 2번 3번만. 계산이 좀 문제 어떻게 해요? 계산이 어쩐다고? 3의 10제곱을 그거는 계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2는 10제곱 정도만, 3은 6제곱 정도만 계산하는 거야. 숫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니까. 3의 거듭제곱은 6제곱까지만 계산하는 거라니까. 7-2번. 공비가 음수래. 공비가 음수인데 4항 A4가 6이고
그다음에 A6이 54야. 요거는 A4에다가 R 2개를 곱한 거 아니야? 얘가 6이니까 넘기면 9고만 R제곱이 9잖아. R은 마삼이야. 그런데 요거는 A1 곱하기 R의 3제곱일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7분의 6 마이너스 9분의 2, 요게 차탕인 거지. 그래서 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9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요 놈을 10판까지 합하라고 했으니까 S10을 구해보면 1 빼기 3분의 첫 항이 마이너스 9분의 2, 그리고 공비가 1 빼기 마이너스 3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4니까 18분의 1 되는 거지. 마이너스 18분의 1 그리고 1 빼기 어차피 10제곱이니까 이거는 3의 10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마이너스 앞으로 넘긴다고 치면은 18분의 1로 묶어가지고 3의 10제곱 빼기 1은 계산하지 말라고. 3의 10제곱. 그 다음에 7-3번도 보면은 공비가 양수야 이제. 그랬는데 2항과 4항을 더했어. 그랬더니 15가 되고, 그 다음에 4항과 6항을 더했더니 135가 나온 거지. 등비수열을 더해놓은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개를 더해놓은 경우를 보면 등비수열은 다른 특별한 공식 같은 게 없거든. 특별한 무슨 법칙 같은 게 없어. 등비중항을 제외하고는. 근데 등비중항은 곱하는 거잖아. 더하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등비수열을 몇 개를 더해놨으면 간격을 보라고. 간격. 나눌 생각을 한 거라서. 두 칸. 그치? 2에서 4로 가는 거 두 칸이잖아. 4에서 6으로 가는 것도 두 칸이지. 그러면 얘는 A2로 묶어가지고 1 빼기 R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A4로 묶어가지고 1 빼기 R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나눠버릴 거야. 나눠버려. 그러면 15분의 135라고 말할 수 있는 게 A2에다가 1 더하기 R제곱이고, A4가 A2의 R제곱이잖아. 이렇게 된 거지. 요거 둘이 약분돼 버리고 요거 둘이 약분돼 버리니까 R제곱만 남는다고. 그게 바로 이게 9잖아. 9. R제곱이 9네. R은 양수했으니까 R이 3인 거지. 그러면 얘가 A2에다가 A2가 A1 곱하기 R1 거고 1 더하기 R제곱이니까 결국에는 A1에다가 3에다가 10인 거 아니야? 그러면 A1이 2분의 1이지? 그래서 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 이거를 20항까지 더하래. S20.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이제 3 빼기 1분의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3의 20제곱 빼기 1, 이게 2니까 4분의 1로 묶이면서 3의 20제곱 빼기 1 그냥 쓰면 된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8번. 첫 항부터 5항까지 합. 요게 5였고, 그 다음에 10항까지 합. 요게 20. 이었을 때 15항까지 합을 구하래. 이놈도 마찬가지고. 1 빼기 R분의 천탕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5제곱일 거고, 얘는 1 빼기 R분의 천탕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10제곱이겠지? 합차가 보여? 합차가 보여야 되거든? 그리고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5제곱 1 더하기 R의 5제곱인 거 아니야? 요게 5래네. 요게 5야. 그러면 이게 4겠지? 1 더하기 R의 5제곱이 4여. R의 5제곱이 3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런데 S1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15제곱이야.
이제는 저게 3제곱 빼기 3제곱으로 보여야지. 3제곱 빼기 3제곱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5제곱하고 1 더하기 r의 5제곱과 r의 10제곱 이렇게 보여야지. 얘가 5래매. 얘가 5래매. 그럼 요 놈은 5에다가 r의 5제곱이 3이거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5 곱하기 13 65가 나온다. 밑에 거 해보세요. 둘 다. 첫째 항은 공비 안 곱한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은 공비를 안 곱한 거지. 제 4항까지 합이면 제 5항까지 합이면 저거예요. 1 마이너스 r 4제곱. 4항까지만 그렇게 되겠지. 아 저건 항의 개수라니까. 저 r에 붙어있는 지수는 5개를 더했잖아. 그래서 5제곱이야. 4개를 더하면 4제곱이야. 10개를 더하면 10제곱이고. 그 지수가 항의 개수라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자, 8-1번 4항까지 합 S4 요게 18. 그 다음에 8항까지 합 S8 요게 54예요. 일단 요 놈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4제곱인 거야. 이 놈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8제곱인 거라고. 밑에 것이 제곱 빼기 제곱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요놈이 1 빼기 r분의 a1에다가 1 빼기 r의 4제곱 1 더하기 r의 4제곱 요게 18이래. 요게 18. 그럼 얘가 3인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1 더하기 r의 4제곱이 3인 거니까 r 4제곱이란 놈은 2구만. 그리고는 12항까지 합을 구하래. S12. 그럼 요거는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12제곱 3제곱 빼기 3제곱처럼 보이라고. 보여야 된다고.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4제곱 여기는 1 더하기 r의 4제곱 r의 8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18이라며. 얘가 18이요. 그러면 요놈은 결국에 18에다가 r 4제곱이 2였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한 거 아니야? 7 곱하면 되잖아. 126. 저 이거는 계산해야 돼요. 계산 어려워? 뭐? 1000 넘어가는 거 아니면 계산 시킨다고. 8-2번. 자, SN이 18이었고 S의 2N 요게 24래. 3N 구하래. 똑같아. 자,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이란 소리고 얘는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2n제곱 된다는 거지. 항의 개수가 2n개. 마찬가지 합차잖아.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과 1 더하기 r의 n제곱인 건데 얘가 18이야. 얘가 18. 그러면 1 더하기 r의 n제곱은 18분의 24여갖고 요게 6으로 나누니까 3분의 4지. 3분의 4. r의 n제곱은 3분의 1이겠구만. 맞지? 그래놓고 S3n을 구하래. 3n. S의 3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3n제곱 3제곱 빼기 3제곱으로 보라는 소리고 1 빼기 r의 a1 1 빼기 r의 n제곱에다가 여기에 1 더하기 r의 n제곱 r의 2n제곱까지 붙은 거지. 근데 요놈이 18이야. 18.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3분의 1과 9분의 1이었지? 그냥 전개 해주는 게 편하겠지. 18하고 6하고 2잖아. 26. 어려워할 게 아니라고. 그냥 계산이지. 이제 그다음 이제 9번. 이제 9번. 등비수열의 합이 나와 있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해봤더니 저게 4K래요. 이게 첫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 되게끔 K를 정해보라는 거거든. 혹시 찬! 네. 아까 한 말 기억할까? 요거 기억할까? 요 경우가 1항부터 규칙을 갖는다고 그랬지. 요 경우는 2항부터. 처음 봤지? 처음 봤잖아. 처음 봤잖아. 이름을 처음 봤잖아.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알려줬다고 뻥치고 오잖아 내가. 이제 아는 거 맞아? 요놈 보면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k 아니야? A하고 B 더했더니 0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2하고 4K를 더했더니 0 되면 된다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잖아.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몰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AN 구하러 가야 돼. SN에서 SN-1을 뺀 거야. 그러면 SN은 2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K고 SN-1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었더니 요게 된 거지. 요거 둘이 사라졌고 요거 2의 n제곱이 2개 있다는 소리지? 그지? 한 개 뺐으니까 한 개만 남겠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지? 아, 요거 앞으로 기어 내려왔다고. 요거는 n이 2부터야. 이게 지금 an 구하는 거야. a1은 2잖아. 저기에서 s1은 4 더하기 4k지. 둘이 같아야 첫 항부터 규칙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2하고 4 더하기 4k가 같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찾는 게 정식 방법. 그냥 딱 보고 이거 두 개 더했으면 0이면 돼 라고 하는 게 등비수열이니까 가능한 빠른 방법. 거의 찬 네. 알아봤어? 밑에 거 해보라고. 셋다. 아, 문제가 없는데요. 뭐라고? 하나는 딱 보는 문제 하나는 아니 첫 번째도 딱 보였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니야? 일반은 정식 방법으로 하든 빠른 길로 가든 상관없어. 근데 이제 빠른 길은 서술형에다가 쓸 거면 말을 좀 많이 써야겠지. 그거 할 때 첫째 어떻게 먹죠? 뭐라고? 그 공비 말고 첫째 어떻게 먹죠? 첫째 항 AN을 구해갖고 1을 집어넣고 SN 자체에다가 1 넣고 S1이 A1잖아. S1이 첫 항까지 합이니까 그게 A1이겠지. 우리가 믿어야 될 A1은 S1이지. 못 되고 있네. 자, 9-1번 SN이 있어, SN. 여기 3의 n제곱 빼기 1이래. 아까 말한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했다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잖아. 찬찬찬 그지? 그러면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르겠네. 첫 항은 n에다가 1 넣었을 때 2잖아. 공비는 3이네. 그러면 A에는 2 곱하기 3의 n-1이죠.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9-2번 SN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얘가 4 곱하기 3의 n 더하기 2제곱 더하기 k야. 이게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른대. 저 모양으로 만들려면 n제곱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36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인 거지? 그지? A와 B를 더했을 때 0 되면 된다며. 마이너스 36이라고. 9-3번 3배의 Sn 더하기 1 요게 10의 n제곱이래요. 그러면 Sn은 3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하고 빼기 3분의 1인 거 아니야? 이것도 A, B 더했더니 0이지?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첫 항은 1 집어넣어보면 3이지? 3처럼 안 보여? 1 집어넣으면 3분의 10 빼기 3분의 1 공비는 10이구만. 첫 항이 3 공비가 10 그러기 쉽다고. 그걸 알면 쉬워. 알면 거의 찬 알아들었냐고 임마. 집에서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늘어. 안 는다고. 그냥 머릿속에 뭔가 봤던 것만 기억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헷갈리기만 한다고. 공비 어떻게 만드는 외부해. 눈만 뜨고 있으면 되잖아. 뭐에 n제곱이래. 그 뭐가 공비라고. 첫 항? 1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얘네다가. 그러면 더해서 0이 안 안 될 때는 규칙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만약에 첫 번째 것이 SN이 3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로 되어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여기를 n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인 거지. 그치?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만족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자.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공비는 3, 첫 항은 6이잖아. 1 넣었을 때. 그래서 요놈은 A에는 6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고 2항 붙어요. 첫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8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마찬가지요. 소요준도. 집에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냥 본 것만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맴돌아. 헷갈리기만 해. 공부를 안 하니까. 씨발 박찬이랑 똑같아 둘이. 근데 저기서 1번하고 어떻게 3 곱하기 10 1로 어떻게 바꾸나요? 아니 공비하고 첫 항만 찾으면 첫 일반항 나오는 거 아니야? 첫 항이 1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바꾸나요? 아니 그러니까 첫 항이 3인 거 아는 거 아니야? 첫 항이 3분의 10 빼기 3분의 1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3분의 10 n 빼기 3분의 10 빼기 3분의 1 3이잖아. 저 계산을 못했네요. 그만 좀 자라. 일어나. 서 있어. 신청 언제예요? 없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쪽에 우리는 멍청하니까 그냥 정식 방법으로 해 그러면. Sn-1은 3분의 1 곱하기 10의 n-1제곱이거든. 빼면 이게 AN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왔다고 치면 3분의 10 곱하기 10의 n-1제곱에서 3분의 1 곱하기 10의 n-1제곱을 빼. 그럼 3분의 10에서 3분의 1 뺄 거니까 3분의 9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해. 우리 멍청하게 빠른 길 해줘봤자 머릿속에 담지도 못하는 거 그냥 무식하게 해. 죄다. 어? 그렇게 해.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구해보니 3이었고 저기서 구해보니 S1 여기서 구해보니 3이었거든. 둘이 똑같네. 그러면 그냥 첫 항부터 내. A에는 3 곱하기 10의 n-2제곱이네. 이렇게 써 그냥.
빠른 법을 알려줘도 머릿속에 못 담으면 그냥 용량 초과인 거지. 기본적인 방법, 모든 수열에서 다 쓰는 그 방법으로 다 해. 시간이 뭐 2배가 걸리든 3배가 걸리든 상관없잖아. 못 담으니까 머릿속에. 참! 시끄러우니까 공부 좀 하라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니오. 섞이기만 하고 헷갈리기만 하지. 더 배울수록 너한테는 해가 되는 거야. 네 걸로 안 만드니까. 어떤 게야. 소녀준 마찬가지야. 머리 씹고 있어 진짜. 그 다음 예제 10번이야. 원리학계는 그냥 보여만 줄 거니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험 기간 돼가지고 내일 시험 보면 그냥 공식만 외우자고. 내일 시험이면 공식만 외워가지고 내일 시험 봐요? 다시 연명하고 있네. 내일 시험 볼 테니까 와 그러면. 내일 뭐예요? 이제 공 끝나고 바로 시험 볼까? 아니요. 시험 보자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연명하네. 자 이제 10번. 연이율 10% 그리고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할 거야. 10년 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매년 초에 돈을 넣는다는 거지. 기수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 이렇게 해갖고 10번째 초까지 돈을 집어넣고 10번째 말에 확인해 보라는 거야. 얼마 모였는지. 처음에 50만 원씩 여기에 50만 원을 집어넣고 두 번째에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세 번째에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10번째에도 5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게 10번째 말이 되면 이자가 10번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50 곱하기 1.1에 10제곱 돼 있을 거야. 10%니까. 얘는 50 곱하기 1.1에 9제곱 돼 있을 거고 얘는 50 곱하기 1.1에 8제곱 돼 있을 거고 요것도 이자 한 번 붙었으니까 50 곱하기 1.1 돼 있다는 거지. 요놈들의 합이 원리학교라고. 이게 사탕. 공비가 1.1. 합해 보면 공비 빼기 1분의 첫항에다가 공비의 10제곱 빼기 1. 1.1의 10제곱을 2.6으로 보래. 1.1의 10제곱. 1.1의 10제곱을 2.6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분모가 0.1 여기는 55 곱하기 2.6 빼기 1이니까 1.6 되는 거지. 그래서 55 곱하기 16 된다고. 모인 돈은 50만 원씩 10번 넣었으니까 500만 원만 돼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붙은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880이 되는 거야. 자그마치 이자가 380만 원이나 붙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로 기말불이 되면 첫 번째 말에 돈을 넣을 거고 두 번째 말에 돈을 넣을 거고 세 번째 말에 돈을 집어넣고 10번째 말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때 50만 원씩 넣는다는 거지. 50만 원을 집어넣고 요때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요때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요때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끝나는 거지. 요거 이자가 9번 붙는다고. 50 곱하기 1.1의 9제곱 얘는 8번 50 곱하기 1.1의 8제곱 얘는 7번 50 곱하기 1.1의 7제곱 돼가지고 요것들을 더하는 게 원리학교야. 그러면 더해보면 마찬가지 1.1 빼기 1분의 첫 항에 이자가 안 붙어있어 50 그리고는 1.1의 10제곱 빼기 항이 10개니까 이걸 2.6으로 보라면 그러면 0.1분의 50 곱하기 1.6 50 곱하기 16인 거지. 800이잖아 800. 이게 기수불과 기말불인 거예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집어넣게끔 내일 시험 본다면 만약에 내일이 기말고사야. 그럼 그때 그 전날에만 해봐도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까지가 끝났는데요. 아 배고프다. 21번을 볼게. 200쪽이 21번. 이것도 원리학교라서 그냥 고용가지고 끝내 넘어갈 거야. 이것만 하고 좀 쉽게. 절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항상 불안해. 선생들은 항상 뒤통수를 치니까. 21번 보면은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씩 24개월 동안 돈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갖고 월이율을 0.8%로 복리로 계산할 건데 매달 지불할 금액이 얼마겠냐? 이달 말부터 24번 넣는 거지. 그지? 이달 말부터 24번. 그러면 이달 말부터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이렇게 넣어갖고 24번째 말에 말까지 집어넣는 거야. 일정 금액 A1씩 넣었다고 칠게. 여기서 A1 넣고 요것도 A1 넣고 요것도 A1을 넣었어. 마지막에 A1을 집어넣을 거야. 절대로 직거래는 없어. 파는 사람하고 파는 곳하고 나하고 직거래는 없어. 중간에 분명히 은행을 거친다고. 무조건. 무조건 은행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1을 그 사람한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은행에 집어넣는다고. 이율이 0.8%라고 했으니까 0.8%면 요거 한 달 지나면 이게 한 달 지난 거지. 두 번째 말이 될 때가 A 곱하기 1.008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24번째 말이 되면 A 곱하기 1.008에 23제곱 되어 있는 거지. 요 놈은 A 곱하기 1.008에 22제곱 되어 있을 것이고 요 놈은 A 곱하기 1.008에 21제곱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내가 24번째로 돈을 딱 넣으면 끝난 거지. 요게 지금 원리합계야. 요게 다 더해보면 1.008 빼기 1분의 A에다가 1.008에 항은 24개잖아. 24제곱 빼기 1. 요게 내가 은행에 넣어갖고 모아준 돈이야. 모아준 돈. 그게 100만 원이면 될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이면 돼? 아니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8원. 108?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지? 근데 그게 저걸로 따지면 24개월 뒤에 얼마가 모여갖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 거 같고 저게 1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면 24개월 뒤에 100만 원이 모여갖고 나한테 오는 거 같고 솔직히 할부가 손해 아니야? 네. 3대 거짓말이 있어요. 3대 거짓말. 옛날 거지만 노인네들이 얼른 죽어야 사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겁나 오래 살고 싶을 거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 거야. 요즘은 좀 달라져갖고 이제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자들 옛날 거 여자들 노처녀들 시집 안 가! 막 히스테리 부리는 거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는 거야. 거짓말이죠. 그리고 장사꾼들 막 손해보면서 판다고 하잖아. 아 이거 원래 100원짜리인데 50원에 팔면 손해요 하면서 팔아. 손해 아니야 절대로. 장사꾼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생기는 거하고 2년 뒤에 100만 원이 생기는 거라면 당연히 지금 당장 100만 원 생기는 게 더 이익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놈들도 손해 안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할부를 하는 이유는 24개월 뒤에 100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을 지금이 첫 번째 초야. 첫 번째 초. 지금 이 100만 원이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 있으면 24번째 말 됐을 때 은행으로 들어가 있으면 24번째 말 됐을 때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 1.008에 24제곱 돼 있다. 요거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판매하는 사람들이 할부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24개월 뒤 그 가격을 내가 벌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08에 24제곱을 1.2로 보라고 했으니까 1.008 이놈의 24제곱을 1.2로 보래. 1.2. 그래서 결국에 이놈은 100 곱하기 1.2여갖고 120만 원이잖아. 요게 120만 원이 돼야지 장사치들이 손을 안 본 거야. 그 은행에서 무이자 할부가 은행이 아니라 뭐야? 홈쇼핑에서 무이자 할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요. 그리고 일시불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일시불로 살 때와 할부로 살 때 지금 두 가격이 같으면 공평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일시불로 살 때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시불이 더 비싸게 사는 거야. 정말로. 그거 다 모르고 있잖아.
다 모르고 있잖아. 누가 그걸 다 비교해봐. 은행 이율도 모르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 어쨌든 지금은 수학이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 요놈은 0.008분의 이게 1.2로 보자고 했으니까 0.2a가 되는 거지. 8분의 1000 곱할 거니까 200a. 이게 120이지. 동그림 이거 이렇게 지우면 얼마예요? 얼마냐? 20만 지우고 하자. 8분의 2000이거든. 200a거든. 이게 지금 120. 그러면 동그라미 한 개 지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3수가 안 돼. 이거 지우면 6이잖아. 6. 8분의 10a. 이게 6이요. 그러면 4분의 5니까 a는 5분의 24. 48만 원인 거지? 아니 48,000원인 거지? 48,000원. 4.8만 원. 한 달에 48,000원씩 24번 든다고. 와. 현실감이 없다고. 미쳤다 하게. 그래서 원리학교는 안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안 나올 거라고.